안녕하세요. 이유진 강사입니다. 80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같이 보도록 할게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 분개가 돼야 되는 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분개가 되지 않는, 우리가 구두로만 약속을 한다든지 계약만 했다든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이 1번에서 3번까지는 우리가 구입 계약을 하고 근로 계약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자, 실제로 돈을 얼마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구두상의 거래다 혹은 계약서만 작성한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거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매하진 않았지만 지금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분개를 하셔야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발생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보도록 할게요. 상지상사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 정화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안동시청에 1개월 만기 결제 약속 어음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부했기 때문에 차변에 나오는 거 저희 기부금이 나올 거고요. 대변에는 약속 어음을 지급했지만 지금 우리 상품 관련된 거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 차변에 기부금은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1번과 3번 중에 하나네요.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가 대변에 오면 부채의 증가죠. 여러분들 3번의 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금을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초가 나와 있고요. 기말이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T계정 그리실 건데, 자, T계정을 기초를 하나 그릴게요. 기초.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말도 하나 그릴까요? 기말. 자, 기초에 이 왼쪽 부분이 자산 혼자 들어가죠. 50만 원이 여러분 들어갈 거고요. 자, 50만 원이 들어갈 거고, 기초 부채가 20만 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만 원. 20만 원이요. 그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 자본을 구할 수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30만 원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는 지금 자본이 30만 원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말을 보면은 기말은 지금 자산이 하나가 있죠. 80만 원. 자, 여기에 80만 원만 있을 거고 80만 원. 자,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기말 자본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기초 자본에서 어떤 걸 더하나요? 우리가 이익을 더하죠. 네, 기초 자본에서 이익을 더합니다. 기초 자본에서 플러스 이익, 당기 순이익. 이익을 더할 건데, 자, 이익은 어떻게 구하냐? 저희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70만 원을 차감한, 자, 30만 원이 지금 이익이다. 그럼 기초의 자본이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기말 자본은 60만 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기초는 원래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었고요. 기초 자산 50만 원에 기초 부채가 20만 원이어서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었던 건 기말 자본이 30만 원이라는 걸 구하실 수 있었고요. 기말에 가서는 지금 자산이 8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기말의 부채와 자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30만 원에서 이익 30만 원을 더하니까 이 금액이 어디더라? 기말 자본이더라. 60만 원이 될 거고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차변에 80만 원이 대변에 80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말 부채는 2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몇 번으로 하시면 되나요?
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정답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은 유동자산에 해당되죠. 저희가 유동자산은 현금화 빨리 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사표 작성 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시산표에서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다르게 입력한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차변은 10만 원으로 입력을 하고 대변은 5만 원으로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시산표를 작성할 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아예 누락을 하거나 아니면 중복으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계정 과목을 잘못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다음 중 상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관리부의 소모품 구입비는 뭐죠? 소모품비죠. 네,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 여비 교통비입니다. 자, 세 번째에 상품 운반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자, 계정 과목 감가상각비고요. 자, 4번에 공장, 건물,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자, 1번에 소모품비, 2번에 여비교통비, 3번에 감가상각비는 모두 다 손익계산서 상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를 하시는 거고요. 자, 4번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매입 환출, 매입 매누리, 매입 할인 다 모두 다 차감 빼줄 거고요. 자, 차감한다는 게 뺀다는 거죠. 자, 1번에 매입 부대 비용이 정답인데요. 자, 얘는 가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혹은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에서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받으러 온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요. 외상 매출금을 타인 발행 약속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분기하실 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으러음이 될 거고요.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외상 매입금을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금으로 지급한 경우, 자, 배서양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어떻게 하나요? 약속어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이 되겠네요. 자, 받을 어음은 언제 되는 거예요? 원래는 1번처럼 외상 매출금이 나올 때,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어음으로 받았을 때 1번과 같은 붕괴가 나죠. 일어나요.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상 매입금을 저희가 돈을 지급하면 지급어음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어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배서양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받으러음 차변에 있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다른 업체에, 다른 기업에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 받으러음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차변에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제가 어음을 줬어요. 지급어음이죠. 자, 이게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지급어음, 대변에 현금. 자, 4번에 상품을 매입하고, 자, 그럼 차변에 상품, 자, 대변에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지급어음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 받으러음 계정이 대변에 와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을 선택하시면 되나요? 네, 2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처분가액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이네요. 차량을 매각했을 때 저희가 분개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대변에 무조건 취득가액 1,500만 원 들어갈 거고요. 차변에 그것에 대한 짝꿍이었죠. 짝꿍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걔가 차변에 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0만 원이에요. 자, 얘는 손실이니까 비용이고, 비용이면 차변에 오죠. 네, 차변에 200만 원을 두면 우리는 항상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네, 650만 원만큼 차이가 나네요. 자, 차변에 650만 원을 우리가 처분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의 분류상 올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것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상품 맞고요. 2번에 기타의 비유동자산, 장기매수채권, 임차보증금, 정기전환가입권 맞고요. 3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맞고요. 이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어디죠? 네, 영업의 비용이죠. 사무용품비 맞고요. 4번에 유동부채, 단기 미지급금,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 비용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부채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유동부채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장기부채를 저희가 유동부채로 돌리면서 쓰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4번은 유동부채가 맞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의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게 누락됐냐면 이자가 누락이 됐는데, 자, 이자는 우리가 비용이죠. 자, 비용이 누락이 됐고, 자, 그럼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이 지금 더 많은 거죠. 원래는 더 적어야 되는데 10만 원만큼. 자, 옳은 것 보도록 할게요. 1번 비용의 과소갱상. 내가 조금만 계상을 했다. 맞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에 자산의 과소계상. 과소가 아니고 과대죠. 10만 원이 나갔는데 나갔다고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자, 3번에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 과소가 아니고 과대죠. 왜냐면 이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가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 더 과대 계상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부채하고는 영향이 아예 없습니다. 1번 하시면 되겠네요. 12번 현금 과부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과부족은 여러분들 뭐죠? 우리가 실제 회계 기간 중에 현금과 장부상의 그 현금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었고, 기말 결산에 가서 잡이익과 잡손실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 2, 3, 4번 중에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말 결산 시에는 우리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1번과 2번은 섞여 있어야겠죠. 많고 적을 때 모두 다 처리를 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1%의 대손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손 지금 얼마 하라는 거죠? 10만 원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단 우리가 지금 분계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있었냐면 5만 원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10만 원만 만들면 되는데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5만 원만 더 계산하시면 되겠죠? 결산할 때 우리 대손에 대한 분계가 있었습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이고, 이 대손충당금은 어떤 계정 과목의 짝꿍이냐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의 짝꿍을 써야 된다는 거. 그럼 차변에 대손상각비 나와 있는 게 2번과 3번이고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나와 있는 게 2번이네요. 자, 금액 자체도 내가 총 10만 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있던 5만 원 제외하고 빼고 나머지 5만 원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50만 원이 발생을 했으나 기말 결산 정리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이 되었다.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임대료 미수분 2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미수라는 건
지금 못 받은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임대료는 수익이거든요. 수익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여러분들 어떻게 분개하실 거예요? 미수수익. 내가 아직 못 받았다. 미수수익. 대변에 임대료 수익. 네, 임대료 수익 혹은 임대료라고 여러분들 계정 과목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수익이 있는데 지금 회계상에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50만 원에 더하기 하셔야겠어요. 이익이 늘어났어요. 수익만큼 2만 원 더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나는 돈을 빌려왔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자, 대변에는요. 네, 미지급 비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그러면 차변에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해주지 않았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15,000원을 다시 비용 처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인가요? 50만원에서 이익 더하고 차변에 비용 빼고 답은 50만 5천원.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맞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자산이다. 맞습니다. 자, 3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네, 이것도 맞고요. 4번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아니죠. 판매를 하기 위한 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상으로 제80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